자,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의 이른바 측근들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최근에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는데 이거 현지에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랑 이분들이 입맞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는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보좌관. 지난 2월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파리에 있었을 때죠. 그리고 박모 씨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2015년에 설립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앞으로 저는 약칭으로 먹사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먹사연과 경선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박모 씨도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게 도대체 입맞추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건의 최초 압수수색은 4월 12일에 있었는데 아까 두 사람이 파리를 방문했던 건 4월 12일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입맞추기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CG, 그래픽이요. 설명드렸죠. 이 박모 전 보좌관은 올해 2월에 아까 제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모 보좌관을 상대로 한 JTBC 취재는 언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시작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돈 봉투가 살포된 것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프랑스 파리에 갔다. 송영길 전 대표랑 입을 맞춘 것 아닐까라는 의혹 하나. 오른쪽 박모 씨. 3월 말에서 4월 초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는데 올해 3월 초에 이미 돈봉투 의혹에 대한 보도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채 프랑스 파리에 가서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고 두 분 사이에 입이 맞춰진 것 아닐까 의혹 둘.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 회계 담당자, 한 명은 박모 보좌관은 이정근 씨로부터 실제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정말 입을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출입국 기록이 명백하게 남는데 해외로 가서 접촉하고 만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모 씨 회계 담당자라는 사람도 친구들이랑 같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송영길 대표랑 인연이 있으니까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테지만 또 이 항변 내용도 전혀 신빙성이 없거나 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언제 터지냐면요. 예. 작년에 8월 이전에 터졌고요.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아니 잠깐만요. 이 돈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처음으로 나온 게 지난해 8월이었다고요? 이전입니다. 8월 이전이라고요? 훨씬 전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게 박모 씨의 수행비서가 있거든요. 이분도 자동 녹음을 해서 일간지 조그만 신문사에 주가지고 계속 보도가 됐고요.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정근 씨 게이트를 작년 8월 달에. 잠깐만요. 서 변호사님이 송 전 대표랑 직접 통화를 했었다고요? 예, 작년 8월 달에. 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정근 씨 게이트는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의심스럽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걸 방송을 제가 몇 번 했더니 8월 30일 날, 작년 8월 30일 송영길 대표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왜 근거도 없이 그러느냐. 잘 아는 사이에 법적 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통화가 왔어요. 그럼 이 말은 그 전부터 송영길 대표 수사해야 된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고 JTBC는 그 이후에 취재를 한 거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박모 비서관이나 회계 책임자 간 거는 말 맞추려고 한 게 맞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요. 송영길 대표도 과연 이게 외국에 왜 나갔을까? 과연 이게 본인이 강의하러 갔을까? 아니면 이게 본인이 저는 오히려 이게 사법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닐까? 이런 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프랑스 파리에서 입이 맞춰졌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한 의혹이 있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을 뻔했던 민주당 의원이 있죠. 직접 한번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단계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의 무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파리를 방문해서 말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갔는데 예. 박아무개 씨가 친구 3명하고 파리를 관광 갔다가 관광을 간 김에 송영길 전 대표와 저녁 한 끼 먹고 돌아온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맞추기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무차별적인 수사 그 한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의겸 지금 의원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물욕이 없는 사람이고요. 뭐 프랑스에서 입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을 뻔했다가 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사실상 손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어제 저 방송 이제 김의겸 의원님 그 방송에 저도 같이 그 이어서 출연해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 인터뷰를 이제 이동하면서 다 들었는데요. 예. 저는 김의겸 의원이 송영길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런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더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정치인에게 물욕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뉘앙스가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이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물욕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건 약간 비꼬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서 대변인을 맡으려다가 안 맡았다면 그러면 아무리 언론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뭐 여러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그분의 자유겠지만 예? 그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건 이렇게 언론에서 대변인 그러니까 마치 실질적 대변인처럼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자제하시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송영길 대표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영장님? 적절치 않은 판단이고 뭐 철회한 것이 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탈당한 분인데 정당을 민주당이라는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일종의 그 언론 창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적으로 서로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예. 공적인 역할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이 확실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